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스포츠에서 성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음, 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점차 극복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그 근래에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거의 그 2500년 전, 옛날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고대 올림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올림픽 경기를 보기 위해서 여성들이 이 남장을 하고 봤다 그래요. 그러다 걸리면 뭐 매질을 당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옛날부터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축구 그러면 남성들만의 스포츠인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 축구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고 또 많은 여성들이 축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1번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하려는 노력. 사실은 이런 말도 차별적 요소에 해당됩니다. 전통적 하여간에. 그다음 두 번째, 인기 종목 위주의 스포츠 보도. 그리고 3번 남성 선수와의 연봉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 4번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답은? 답은 뭐죠? 네, 2번입니다. 인기 종목 위주의 스포츠 보도를 답으로 볼 수 있죠. 이 스포츠 윤리 시험 문제 특징이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전혀 몰라도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지만, 이렇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 이게 떠 있지요. 그런 경우 이제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 그대로 인기 종목 위주의 스포츠 보도하고 성차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죠?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보기의 사례에서 그 야구 경기장의 투수가 선택한 윤리 체계는, 요건 지난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넘어온 이제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야구 경기 중 코치가 빈볼, 그러니까 머리를 겨누어서 던져서 머리를 맞게 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했지만, 투수는 이것이 도덕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정상적으로 투구했다 라고 보는 예시가 있죠.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으면 자칫하면 굉장히 위중해질 수도 있는 그런 속도로 날아갑니다. 150km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더 빠른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럼 지문을 보면요. 자, 윤리체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또는 공부하게 된 그 윤리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윤리체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무론적 윤리체계, 두 번째는 결과론적 의무체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과론적 윤리체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2번 결과론적 윤리체계를 먼저 보면,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이 과정은 관계없다. 과정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기는 것이 선이다. 승리가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결과론적 윤리체계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이 전쟁이 많았었던 시절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졌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뻔하죠. 뭐 나라를 뺏겼으니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선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이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론적 윤리체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그렇고 그 밑에 있는 4번 공리주의가 뭐냐면 어떤 공적 이익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공리주의는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다. 뭐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공공의 이익으로 인해서 그 과정들은 어떤 행위가 생겨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이 공리주의입니다. 상대적으로 1번에 있는 의무론적 윤리체계는 뭐냐면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 중에 과정이 도덕적이고 정상적이어야만 결과가 뭐 좋은 결과가 나왔던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관계없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의무론적 윤리체계입니다. 그러면 밑에 3번은 뭐 다 우리가 그냥 다 아는 내용에 넘어가도록 하고, 야구 경기 중에 코치가 빈볼을 지시했지만 투수는 이것이 도덕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정상적인 투구로 바꿨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윤리체계에 해당되겠습니까? 의무론적 윤리체계에 해당되겠죠. 이 투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3번도 맞지 않나요? 인간 중심주의도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윤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 아예 답이 아닙니다. 1번 아니면 2번인데 두 가지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윤리 체계가 의무론적 윤리 체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8번.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 것은, 딱 보면 알겠죠?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지문을 읽어보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스포츠 시설, 그리고 2번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수 방법이 부족한 지도자, 3번 동료 참여자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선, 4번 장애인 스포츠 관련 법 규정의 부재.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답은 뭘까요? 네. 이 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수 방법이 부족한 지도자, 동료 참여자들의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장애인 스포츠 관련 법 규정의 부재는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형식적 공정에 위배되는
선수의 행위는? 자, 이 문제를 보면 어떤 말이 가장 어렵습니까? 형식적 공정이다 라는 말이 제일 이제 어려운 단어죠. 스포츠 윤리 시험 문제의 특징은 대체로 좀 용어가 조금 생소한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 형식적이다 라는 것은 이 형태를 갖추고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글과 문서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공정 행위에 대한 규칙이 형식적 공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공정에 위배되는 선수의 행위는 그러니까 규칙을 위반한 선수인 거예요. 어떤 규칙? 글로 만들어져 있는 규칙을 위반한 선수에 대한 선수를 찾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실수로 파울을 범한 상대 선수, 이 파울을 범한 상대 선수를 화난 표정을 지으며 노려보는 행위. 그다음 2번 이기고 있는 팀이 시합 종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공을 돌리는 행위. 3번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 약물을 은밀하게 복용하는 행위. 4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판의 오심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자, 이 중에 형식적 공정이 위배되는 행위는 3번입니다. 자, 노려보지 말라고 어디 이렇게 글로 규칙에 정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축구 경기에 자주 보이는데, 공을 바깥에서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행위, 큰 문제 없지요.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판의 오심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행위.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금지 약물을 은밀하게 복용하는 행위. 금지 약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공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3번. 금지 약물을 은밀하게 복용하는 행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단어는 말 그대로 이 형식적 공정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